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보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 굉장히 어마무시한 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박보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박보리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박보리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미리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면 네. 장집이나 이런 데를 갈 때 뭐 많이는 안 가봤는데 좀 용하다는 데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오. 귀신들이 저한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난다. 네. 거의 뭐 진동을 한다. 귀신계의 스컹크.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신이든 나쁜 신이든 잡신이든 근처에 얼씬도 안 한다 라고들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족 중에 저희 누나가 예.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려요. 틈나면 그냥 눌리는데 예. 유독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개운하게 잠도 잘 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갈 때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당들이 저한테 이제 귀신들이 저를 볼 때 약간 호랑이 형상으로 보인다 오. 라고 하면서, 이게 뭐 제가 냄새라고 표현은 했지만 약간 그 호랑이 냄새? 네. 뭐 그런 게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짐승들이 네. 호랑이 네네. 변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도망가잖아요. 네네, 얼씬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 조상신 복도 없고 아무 복도 없대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중립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위도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고, 뭐 귀신 이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폐가 같은 데를 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먼지 많네 오. 요 정도? 그래서 뭐 도깨비불 나온다 하는데도 가도 뭐 아무 그것도 없고. 네. 근데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저한테 귀신이 안 느껴진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20년 전에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그때 겪었던 얘기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산골이죠. 거기에 저희가 PC방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우면 계곡 가고, 눈이 온다. 눈이 엄청 많이 오니까 눈이 예. 오면 우리 비료포대 속에 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썰매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엄청 덥죠. 그래서 계곡을 가려 하는데 저희가 아는 데가 딱 한 곳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예요. 가까운 길이 하나 있고 그 길에 한 3배 정도 되는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회하는 길은 논밭밖에 없는 그런 길이고, 네. 가까운 길은 농로 아시죠? 그 논하고 논 사이 그 조그만한 길, 네. 차 못 다니는 길, 그런 길인데, 거기를 갈 때 항상 지나쳐야 되는 게 절인데, 절이 하나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네. 이름도 없어요, 그 절이. 오늘도 갔다 왔는데 이름 없더라고요. 오, 예. 이름이 없어요. 만자 표시만 있고. 만자도 없어요. 오. 근데 스님이 계세요. 네이버에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가 주변에 돌 쌓아놓는 그 돌탑 있죠. 조그마한 돌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m, 3m로 이렇게 큰 게 주변에 싹 둘러져 있고, 커다란 정각 하나만 딱 한 채 있어요. 거기에 스님 한 분 딱 계시고. 예. 근데 거기를 항상 저희가 지나치면 스님이 저희 보고 계곡은 근처도 가지 말라면서 예. 맨날 우리를 돌려 보냈어요. 오. 그러니까 에이 귀신이 어딨어 하면서 저희는 우회하는 도로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맨날 한 대여섯 명이서 돌아다녔죠. 그래서 그날도 갔어요. 저는 항상 가면은 제가 이제 사진 드린 거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붕이 있는데 바로 앞에가 2층이에요. 여기가 역순으로 1층, 2층, 3층이거든요. 높은 데가 1층, 그 다음에 중간이 2층, 맨 깊은 데가 3층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원래 이게 오른쪽이 1층인데 오른쪽 1층까지 쭉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때 많이 왔었어요. 저 있을 때도 뭐 가족 단위로 많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 발길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가 됐는데, 1층은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와요. 햇볕도 되게 잘 들고 물도 적당히 차갑고, 예. 2층 같은 경우에는 발목까지 이렇게 한 20발자국 정도 왔다가 그 다음에 쑥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 키가 한 168 정도 됐었는데
그 키에도 한 4뼘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 깊이였어요. 예. 엄청 깊어요. 갑자기 훅 들어가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햇볕이 들고 하니까 전 맨날 여기서 놀았거든요. 저 수영 진짜 아예 몰라가지고 3층은 근처도 안 갔는데 그 4번째 사진이 그 3층이거든요. 4번째랑 5번째 사진이. 지금 물이 불어서 그러는데 엄청 검해요, 그냥. 엄청 검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마을 할아버지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사람 머리통만한 그 실타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빠뜨려 봤대요. 근데 끝까지 들어가더래요. 그 정도로 엄청 깊어요. 자, 근데 저랑 같이 갔던 형들이나 친구들은 다 여기 막 2층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3층으로 떨어져서 막 놀고 그래요. 예. 저는 꿈도 못 꾸죠, 이거를. 2층에서 맨날 저는 첨벙첨벙 하고 막 노는데 항상 그렇게 놀았어요. 그날도 그렇게 해서 계곡을 갔는데 그날따라 예. 자, 등장인물이 2명 있는데 A랑 B가 있어요. 네. A가 제가 좀 싫어하던 형이었어요. 이 형이 좀 야가요. 근데 이 형이 그날따라 저를 계속 막 긁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계속 야 3층 와서 놀자. 아 싫다, 나 수영 못한다. 거기 가면은 나는 빠져서 나 큰일 난다. 보통 이러면 그냥 아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애가 미쳤나, 야 뭐 남자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비속어도 쓰면서 이렇게 막 계속 긁더라고요. 야, 이거 무섭냐? 이러면서. 예, 막 이게 굉장히 순화한 건데 와 막 진짜 욕도 하고 와가지고 발로 툭툭 치고 짱 나잖아요. 예. 태권도도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이단 옆차기를 그냥, 그죠? 예, 호랑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갈게. 가는데 대신 2층에서 다이빙은 절대 못한다. 아 오케이 알겠대요. 대신 밑에 내려가면 다이빙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했는데 3층이 양옆으로 이렇게 비탈이에요. 그냥 비탈 길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개가 걸어가듯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릎까지가 한 3발자국? 그리고 바로 그냥 꼬르륵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이나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물장구 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물에서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좀 상계해서 있고 제가 내려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드디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막 저는 엄청 긴장을 했죠. 지금보다 더 긴장을 했는데 그 발목까지 오는데 여기 계곡이 지름이 대략 한 5m 정도밖에 안 돼요. 좁아요. 근데 맞은편에 동그란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 2명이 앉기에 딱 좋은 그 평평한 돌이에요. 예. 거기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이빙 하는 건 쉬운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네.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A가 본인이 이렇게 데려다 줄 테니까 해보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럼 저기까지 데려다 주라 해가지고 그 A 그 형 목을 잡고 이렇게 그쪽으로 갔어요. 올라갔죠.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 너무 그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물이 깜깜하잖아요. 물이. 그래가지고 뛰어들면 니들이 바로 와서 나 끄집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예. 나 진짜 간다. 위험한데. 예. 알겠대요. 본인들만 믿으래요. 그래갖고 막 심호흡하고 막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뛰어들었죠. 뛰어들자마자 구출은 개뿔 그냥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길질하고 손짓을 막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뭐 물살을 이게 느낄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꼬르륵 하는데 위에를 보는데 이게 그 빛이 드니까 그 동그랗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아, 나 이대로 죽는 건가? 하면서 발길질을 더 심하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팩트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본 거예요. 그 형상이 제 머리에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밑에가 갑자기 욱신한 거예요, 왼발이. 그래서 밑을 딱 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손은 처음 봤거든요. 예. 그 주변에 약간 잔상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새하얀 여자 손이 딱 그 우리 팔꿈치 위로 한 2cm 정도? 그 깔끔하게 무슨 글라인더로 자른 것처럼 딱 그 부분만 손이 나와서 제 왼쪽 발목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게. 예. 그걸 봤는데 이거 뭐 무섭고 뭐 이 귀신인가 이런 생각 자체도 안 들고 바로 위를 쳐다봤죠. 아까는 서서히 줄었는데 지금은 엄청 빨리 줄더라고요. 그때 생애 처음으로 주마등을 한번 느꼈거든요. 이게 사락 사락 가더라고요. 위 한번 보고
아래 보는데 그 손은 아직도 있고 또 위 보고 아래 보는데 그 손은 아직도 있고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도 이게 귀신인가? 너무 선명하죠. 3번째 계속 보는데 계속 있으니까 예. 주변은 다 검하고 근데 이게 갑자기 화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14살밖에 안 된 애가 지금 이게 뭐야. 화도 나고 막 가족들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발길질을 막 미친 듯이 했어요. 예. 그리고 막 물속이라서 소리는 안 났지만 온갖 쌍욕을 다 했거든요. 그 밑에 팔 보면서 그 막 손짓을 하니까 조금씩 그 물살 흘러가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몸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서 발을 막 터니까 그 손이 갑자기 풀더니 그냥 사라지는 거 밑으로 희미하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막 미친 듯이 위로 올라왔어요. 막 숨이 턱끝까지 올라오는데 뽀글뽀글 하면서 막 올라와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발길질 하기 전에 밑에 그 손 봤을 때는 그 위에 동그라미가 점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서 무트로 나왔죠. 예. 그 막 위에까지 나올 정도로 막 숨을 쉬었어요. 그게 숨을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구해준다는 놈들 있죠. 아, 예. 똑같이 물장구 치고 있더라고요. 뭐 괜찮냐 하는데 제가 진짜 그때 온갖 전 지역에 욕을 다 했거든요. 걔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헤엄을 쳐가지고 제가 그 3발자국 거기 발목까지 있죠. 거기까지 네. 가가지고 그냥 뭐 쓰레빠고 뭐건 그런 거 벗겨지든가 말든가 그 빌타를 막 그 4발로 기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햇볕 뜨는데 제가 맨날 앉아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숨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아까 그 왼쪽 발목 있죠. 욱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손가락 4개, 엄지손가락 하나, 자국이 진홍색으로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치. 이게 진짜 세게 잡았을 테니까. 근데 이게 귀신이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너무 무섭고 막 패닉이 와가지고 밑에서 막 그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올라오는데 다 쌩까고 그냥 자전거 타고 바로 집에 갔어요. 그 농로 쪽으로 해서 갔어요. 스님이 불러 세우는데도 그냥 들은 채 만치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40분 걸려요, 자전거로. 오, 예. 체감상 한 30분에 간 것 같아요. 30분 만에. 전속력으로 간 거죠. 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생쥐꼴이 돼서 왔으니까 그 비타로 올라가면서 흙 막 장난 아니게 다 묻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왔길래 애가 뭐 했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사촌이는 다 설명했죠. 그러면서 아 맞다 발목 하면서 딱 발목 봤는데 와 그 자국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와. 어머니도 봤어요. 충격이었죠. 그게 좀 오래 갔어요. 한 2주 정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봤겠죠. 근데 이제 누나는 기억은 잘 안 난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 2번 다시 안 가겠다 하고 끝이다. 이제 나 거기 근처도 안 가 했는데 저희 그 고모가 예. 지금은 신발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때는 막 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무당이셨구나, 고모님이. 현직도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솔직하시네. 근데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정말 막 받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한번 갔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싹 지나가는 느낌이 나면서 고모 눈을 봤는데 제 머릿속이 읽힐 것 같은 느낌? 예.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신발이 엄청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오셨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나 봐요. 보살님하고 해서 그 스파크인가 뭔가 타고 오셨는데 저보고 거기를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간다 했죠. 예. 계속 저한테 가보자. 그럼 넌 입구에서만 있어라. 예. 고인들이 다녀올 테니까. 예. 아, 막 계속 그러니까 그럼 나 진짜 입구에서 기다리겠다. 나 거기 절대 안 들어갈 거다. 알겠대요. 타고 갔어요. 가는 내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가면서도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섭고 등에 식은땀 나고 근데 고모랑 그 보살님은 막 뭘 챙기고 있어요. 예. 뭐 무구 이런 거였겠죠? 발발 싸더라고요. 그 등산 가방 같은 엄청 큰 데다가 예. 이제 가는데 입구에 왔죠. 그래가지고 저기 왼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 2층이 나온다. 오른쪽이 1층이고 왼쪽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게 3층이다. 알았대요.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막 짐을 엄청 뭐 각자 등산 가방 하나씩 메고
뭐 종이 가방에다 뭐나 해갖고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예. 위풍당당하니까 저는 조금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최근에 고모 눈을 봤을 때 그 기세를 봤잖아요. 될 것 같다. 오.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예. 거기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왜 안 오지? 근데 또 왼쪽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쪽은 안 보고 있다가 왜 안 오지 하면서 딱 봤는데 저기서 가져갔던 짐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피난 가는 사람 마냥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오이고, 예. 심지어 입고 갔던 그 우리 얇은 등산복 있죠? 그것도 없어요. 막 뛰어와요. 그 차에 타더라고요. 물어봤죠. 왜 그러냐. 대답이 없어요. 바로 차 돌려가지고 가더라고요. 풀악셀로. 일단 조용히 있었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거기 진짜 보통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갔죠. 저희 집에 왔어요. 예. 냉수랑 이렇게 막 대접했죠. 그리고 막 이제 드시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전 얘기해줄 때까지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거든요. 예.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이제 나온다. 예. 갔대요. 딱 이제 짐 챙겨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1층을 먼저 갔대요. 예. 1층은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관광지?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애가 헛걸봤나? 영가 기운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갸우뚱하셨나봐요. 네. 그러면서 그 물길을 따라서 가면은 2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막 2층으로 가는데 2층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저 멀리서 여자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막 이렇게 축제할 때 여자들 막 하하하 웃으면서 날개 막 펼치고 하는 그런 하듯이 이렇게 웃음소리가 막 났대요. 촉이 좋으시니까 신발이 있으니까 선녀인가? 이랬대요. 근데 선녀는 좋잖아요. 근데 선녀가 안 좋대요, 원래. 왜요? 선녀가 그냥 마주치면 안 좋은 신이래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모시는 신이 계실 거 아니에요? 2층으로 계속 접근할수록 계속 뭐랄까 가지 말라는 이런 압박? 오. 더 가지 마라. 뭐 그런 압박을 말로는 안 하셨는데 이렇게 뭘로 전달은 안 하셨는데 묵직한 느낌이 나더래요. 그런데도 또 사람이란 게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신발 충만한 상태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갔대요 계속. 2층에 딱 도착을 했어요. 웃음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2층도 꺼림직한데 이 소리는 3층이다 해가지고 2층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3층 쪽으로 가는데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그 모시고 있는 신 있죠. 예. 안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도망간지 뭔지 모르겠는데 냅다 도망갔네. 안 느껴지더래요. 예. 본인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대요. 그 보살은 신이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느끼긴 한데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보시기도 한대요. 근데 이 정도 압박감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보고만 가자. 어차피 바로 그 몇 발자국 앞이니까 해가지고 몇 발자국 가서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 왜요? 거기가 양옆에 이렇게 비탈이 있고 나무가 위로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가 계속 응달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좀 낮아 보이는데 폭포가 한 5m 정도 돼요. 아니, 사진은 안 깊어 네. 보여요. 사진에 찍힌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물방울. 아, 이게 비 와가지고 엄청 세더라고 이게. 물 지나가는 게. 이따가 영상 찍으신 거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일단 이야기 네, 해주세요. 네, 그 소리도 그게 다 물소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봤는데 비탈 쪽이랑 밑에 검은색 물 있죠. 거기서 시커먼 손들이 셀 수도 없이 서로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중간에 허공 쪽을 계속 이렇게 뻗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허공에는 선녀 2명이 날개 옷 있잖아요. 연분홍색 날개 옷 이렇게 입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온갖 악귀들이 다 몰려있는 그런 구덩이 같은 곳이고 선녀들은 놀리고 있는 거죠. 엄청 아름다웠대요. 선녀가. 엄청 아름다운데 그 중에 한 명이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여전히 미소는 짓고 있고 입은 다물었는데 웃음소리는 계속 나고 춤은 계속 추고 있고 밑에선 계속 손 뻗어서 막 잡으려 하고 있고 그 순간 고모 머릿속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천둥처럼 들렸대요. 와. 그 순간 다 내팽개치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는데도 그 웃음소리는 계속 나요. 등 뒤로. 그래가지고 거기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 악귀 정도가 아니다. 예. 거기는 그냥 악신? 뭐 그런 게 있는 곳이니까 절대 가지 마라. 와, 선녀 모습을 한 악귀는 또 처음 들어보네.
예, 그래서 그게 진짜 선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대요. 와, 예. 오시는 신이 안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계곡 사건이 끝이 났는데, 그 고문 올라가셨죠.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죠. 이게 제가 그 사건을 겪고 한 3주 된 시점이에요. 예. 이거는 B라는 친구가 예. 아까 등장인물 2명이라고 했잖아요. B라는 친구가 그 계곡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입구 마을이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근데 폴더폰 썼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죠. 무슨 일이냐. 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3층에. 예. 제가 엄청 욕을 하고 연락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전화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죽고 싶냐. 뭐 이렇게 했죠. 예. 아니. 거기 사건 터졌다. 이런 거예요. 예. 뭐 나 말고 또 무슨 사건 났어? 물어보니까 걔가 전화한 시점으로 한 이틀 정도 전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왔대요. 모든 걸 다 휩쓸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예. 그때 거기 그 입구 중간쯤에 민박집을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맨날 놀러 갈 때마다 뭐 밤 구운 것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 발길이 딱 끊기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소일거리 하시면서 사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예. 어떤 20대 초반 남자애가 술이 이빨에 꼴아가지고 예. 거기 사람도 안 사는 그 길에 차도 안 타고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고 3층에 던지고 지도 이렇게 하고 3층으로 뛰어들었대요. 뭐야?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그 근처만 한번 쓱 지나가 봤는데 폴리스 라인 쳐져 있더라고.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제가 한 6년 전에 한번 들려봤거든요. 네. 물을 막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그 물 빼던 흔적이거든요. 아, 예. 근데 물이 다시 찼어요. 그렇죠. 이제 비 오고 하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여기도 뭐 다 사라졌나 보다.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나 보다. 와, 그 향기가 다시 느껴지더라고. 요번에 갔을 때. 와. 그래서 사진만 후다다다닥 찍고 도망쳤어요. 근데 영상까지 찍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뭐 길지 않은 영상 같긴 하지만 한번 네. 저희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물살이 세네요. 잠시만요.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까? 이 길 찍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길이에요? 그 올라가는 길. 평상 가는 길이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입구에서 중간 지점. 그럼 아까 여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리 같은 데에서 찍으신 거는 여기가 그 거기는 터져 있는 메인 도로. 메인 도로에서구나. 네, 그 우회에서 가는 길 있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계곡 흐름의 초입이라 보시면 돼요. 와. 네. 거기서는 안 놀았어요.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일이 있었던 곳까지는. 그쵸. 야, 근데 오늘 박보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안 네. 거는 선녀 모습을 한 악귀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시들무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오. 시들문 보면서 내가 들었던 신들은 왜 안 나오지? 예. 그러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오. 저 같은 타입도 없더라고요. 예. 냄새나는. 아니 뭐 냄새나 날 수는 있겠지만 뭐 기가 네, 세신 저잘 분들은 씻어요. 네. 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근데 그 네. 하얀 손은 나온 적이 많아요. 하얀 손이요? 네. 저 하얀 아직도 손. 그게 형상이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대부분 그 하얀 손을 목격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마르고 하얀 손. 네, 엄청 이뻐요. 이뻐요. 전 지금 머릿속 프린터 있었으면 바로 뽑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히 기억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박보리님이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거라고. 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겪은 게 없으신 거잖아요. 이야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제 친구가 겪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벨날이 올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박보리님 계곡의 선녀 귀신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악귀의 형상이라든지 뭐 악신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뭐 무섭거나 좀 막 뭐 기괴하거나 이랬는데 이 선녀의 모습? 그것도 뭐 이쁘고 옷도 선녀처럼 딱 입고 있고 근데 악한 거야.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습에 홀리거나 그래서 안 좋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독이 들어있는 꽃 같은 느낌. 예, 정말 또 섬뜩한 선녀 귀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